자, 몇 페이지냐면, 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어떤 걸 좀 얘기를 해줄까? 아,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고전시가 특히 이제 내신에서는 물론 내신에서 나오는 건 바로 이제 그대로 다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 비슷한 정서 아니면 동일한 태도 아니면 같은 주제 이런 걸 고르는 자 선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시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고전시가 출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서 특히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적지 마세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유교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봤던. 그렇죠? 그 다음에 적지 마요. 자, 두 번째는 탈속적. 자, 세 번째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이별. 자, 그리고 이제 기생의 이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행가사가 나와요. 이 4가지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비율은 유교적 45, 탈속적 45. 근데 이별은 이제 유교 쪽에 좀 이제 좀 포함시키고 뭐 기생 이렇게 하면 3번과 4번 이별과 기행가사. 그러니까 4대부 이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거의 반 정도 가까이가 유교적과 탈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가 마무리된 거예요. 됐죠? 이제 얘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별의 4대부의 이별 배웠으니까, 그치? 자, 그만큼 이 탈속적 자연친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얘를 배울 거예요. 자, 적지 마시고요. 쓸 시간 쌤이 드릴 테니까. 자, 갑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자연이 있고요. 여기에 속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세에서는 자연을 좀 지향하는 편인데 이 자연 같은 경우는 이 속세에 대해서 뭘 갖냐면 거리, 단절감을 갖게 돼요. 아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시조 처음 들어갈 때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이라는 공간은 3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유배지의 의미, 두 번째 탈속적, 이상적 공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문수양의 공간.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속세에서 여기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2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면서 어차피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단순히 좀 단순화시킬게요. 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속세는 자연 친화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바로 욕망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우선 부귀영화. 자, 그리고 벼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욕망들인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세를 비유적 표현을 써서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홍진, 붉은 먼지, 풍진, 바람먼지, 그리고 인간은 늘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세에서 모든 걸 다 부귀영화, 부귀공명, 뭐 입신양명 이런 거 다 이루고 나서 자연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부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자, 여기는 가난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가난을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잠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안분지족 혹은 안빈 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사냐면요. 자, 숨어 살아요. 이걸 은거라고 하고요. 이 숨어 사는 자를 은자라고 하는데 자, 모처럼 산다? 이들은 어부처럼 산다. 이게 중요해요. 자,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때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 거는 선생님이 해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자, 소박한 삶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박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가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즉,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말 소박한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가로움. 자연에서는 한가로운 거예요. 속세는 어때요? 분주해요. 자, 그 다음에 유유자적, 놀아요. 그런데 어떻게 놀아요? 멋스럽게 놀아요. 풍요. 각각의 키워드들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예전에는 키워드까지 한 번에 다 얘기했더니 1시간 반이 가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멘탈이 나가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적으십시오. 가운데 있는 것만 적어. 그걸 하나만 더 추가할 거야. 글씨 이상한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가난 옆에 뭐니? 만족. 만족. 다 썼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 자연에서 얘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워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합니다. 속세 미련. 하지만 결국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 결국 최종 선택은 어떻게 한다? 선택은 자연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최종 선택은 자연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막 강의를 막 열심히 다니고 할 때, 그치? 그래서 막 다닐 때, 선생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에 와서 이렇게 조그만 서당 차려놓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가끔 이건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온 거란 말이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저희 대치동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매년 와요. 올해도 이제 얼마 전에 내년에 다시 한번 오시죠. 그래서 딱 이틀만 시간 내서 강의해 주시죠. 그러면 선생님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지 않은 게 지금 벌써 이제 몇 년째란 말이야. 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이때 한번 다시 가서 좀 바쁘게 한번 지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에 최종 선택은 에이 귀찮다 여기 있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세에 대한 미련 이렇게. 자, 가봅니다.
자, 이제 나머지 키워드들은 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갑니다. 자, 우선 4대부죠. 4대부, 작자, 성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볼게요. 말 없는 것은 청산이요. 갑니다. 청산 동그라미. 자, 기억하셔야 돼. 앞에 산이 나오면 뒤에 물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산과 물을 합쳐서 자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말이 없는 것은 청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좀 설명해 줄게요. 자연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과묵함이에요. 그러니까 말 없는 밑줄 치고 과묵함이라고 써봐. 그러면 왜 과묵한 게 미덕이냐면요. 속세는 어떤 게 많아요? 모함하는 말이 많아요. 왜? 속세는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함하는 말이 많아서 과묵한 자연이 좋은 거예요. 자, 청산 동그라미. 모양이 없는 것은 유수. 그러니까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 거예요. 자, 유수. 물이죠. 유수 동그라미. 값어치가 없는 것은 청풍. 값이 있는 것은 욕망이잖아요. 자, 청풍 동그라미. 자, 주인이 없는 것은 명월입니다. 명월 동그라미. 자, 결국 이 두 개 묶으면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이에요.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자, 팁 하나 알려드리면 달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달. 월, 이 달이죠. 달은 부정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쌤이 공부한 바에서. 달은 무조건 긍정인데요. 달은 두 가지 의미에서 긍정으로 나와요. 만약에 화자의 위치가 유배지잖아요. 자, 그럼 유배지에서의 달은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달은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임금이 되는 거예요. 유배지에서는. 자, 그런데 봐봐. 유배지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늘 어떻게 나온다고?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이해갑니까? 슬픔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화자의 정서가 긍정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탈속적 자연이라고 봅시다.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 자연. 그럴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바로 친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벗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친구다. 그러니까 달은 늘 긍정으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자, 명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자. 이 가운데 병 없는 이 몸이 자, 이거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돼요. 진짜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프다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병 없는 이 몸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내 몸이 분별 없이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 없이 가리지 않고 물결쳐 늙으리라. 어디에서? 자연에서. 왜? 좋으니까. 알겠죠? 좋으니까 늙으리라. 주제는 뭐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연 친화 무용무신. 됐습니까? 우리가 탈속적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무용무심 자연친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엄청 선생님이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무용무심 자연친화. 왜냐면 어쩔 때는 무욕이라고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심 이렇게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으시라고. 무용무심 자연친화. 알겠죠? 자, 30번 볼게요. 자, 30번에 보시면 자, 월산대군이에요. 4대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산대군. 자, 4대부. 월산대군이 원래는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월산대군이 나는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난 욕망이 없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어. 그래서 얘가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얘 동생인 바로 성종. 바로 연산군의 아버지지. 그래서 걔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자, 그러면 대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종.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인 문종. 그러면 그 문종의 동생은 대군 이렇게 붙는 거예요.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지? 그러니까 언제든 뭐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가 얘네 집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러면 누군가가 아무래도 저 신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역모를 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왕에선 동생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늘 대군들은 늘 외로웠어요,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 봐봐.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낚시를 들이치니 물고기조차도 안 무는구나. 그래서 욕심 없는 달빛만 싣고 빈배를 저어온다. 외로움 느껴지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대부의 지향적 가치, 유교적, 탈속적. 그때 키워드가 뭐냐면요. 두 번째 줄에 낙스이 동그라미, 고기 동그라미. 그러면 자연친화로 해석하셔야 돼요. 탈속적으로. 칠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어부처럼 산다 그랬지? 얘가 핵심이에요. 지금 현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많이 하죠. 나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농사 짓고 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정말로 그 양반이 가서 농사 지을까?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직업의 농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관념적으로, 그렇죠? 농사 짓고 살겠다라는 건 그냥 욕심 없이 편하게, 그치? 자연을 벗삼아 살 거야. 이런 의미라고. 지금은 농부처럼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 어부처럼이라고 얘기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배웠죠? 낙스이나 고기가 나오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무용심 자연친화야. 자, 다시 봅니다. 추강. 자, 가을 추자 눈으로 기억해. 그리고 거기 강 보이니? 강 보여? 자, 칠판 봐요. 그때 알려줄게. 한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 한자가 가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부수야. 이거 알아두십시오. 이거 암기. 이거는 물수예요. 따라서 물과 관련된 강. 뭐가 있죠? 강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과 관련된 강. 그럼 강물. 됐죠? 강물. 자, 요렇게 우리가 한자가 나올 때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추자 있잖아요. 이거 눈으로 익히세요. 이거 가을을 나타냅니다. 꽤 많이 나오니까. 가을.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낙시 동그라미. 자, 고기. 이거 불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겠죠. 고기 동그라미. 아니 무는구나. 자, 옆에다가 적으세요. 자, 자연친화인데, 자, 여기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보세요. 자연친화인데 어부와 관련돼서 나오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호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과 호수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 그러니까 이것도 탈속적인 거예요. 자, 종장에서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무심한 물결 잡아.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욕심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무심무욕입니다. 욕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 달빛만 싫고 빈배 동그라미. 즉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빈배, 욕심이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빈배에 투영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욕심 없는 마음을 자, 갖노라 이런 뜻입니다. 빈배 적어보노라. 그러니까 이건 주제는 탈속적이에요. 여기 슬픔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무조건 유교적 아닌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31번. 자, 작자 송순. 31번 별표 3개. 아마 여러분들 2학기에 요 시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작가들이 좀 있는데요. 자, 송순과 김천택. 송순에 또 면왕정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순과 김천택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양반들이 썼다 그러면 무조건 자연친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좀 적어줄게. 탭. 안 나오네. 송순. 그 다음에 김천택. 자, 그러면 우리가 탈속적 자연친화. 정말 많습니다. 자,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집 3칸을 지어내니. 초가집 3칸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이 3개 있는 초가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초가집 초리어 3간 동그라미 잡아. 자, 질문. 이거 가난과 관련돼 있니? 그렇죠? 4대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난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난.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니까.
자, 가난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고? 소박한 삶.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즉, 소박한 삶은요, 의식주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다 소박한 삶이에요. 그쵸? 소박한 삶. 자, 나 한 칸, 나 동그라미. 방 3칸짜리니까. 자, 달 동그라미. 달 한 칸에 청풍, 바람이죠? 청풍 동그라미. 한 칸 맡겨두고. 그럼 다 찾네? 그쵸? 그럼 옆에다가 살펴. 지금 나하고 달하고 바람하고 함께 사는 거잖아. 맞죠? 자연과 함께 사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거리감이 없는 걸 친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함께 살고 싶어. 함께 놀고 싶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물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물아일체. 그리고 달과 청풍이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의인법 이렇게 내신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물아일체. 의인법은 내신 때. 맡겨두고 강산 동그라미. 강산은 방이 다 찼어요. 드릴 데 없으니 어떻게 하겠다? 자, 물결 치세요. 둘러두고 보리라. 그렇지. 뭐처럼? 오른쪽에다가 뭐? 병풍처럼 이렇게 적어요. 병풍처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것을 자, 직유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좀 논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직유법이 되기 위해서는 듯처럼 같이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에서는 이거 직유법이라고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자, 아무튼 이것은 뭐죠? 자, 4대부의 지향적 가치 3가지. 우선 딱 갈게요. 유교적 아니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탈속적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2번. 자, 황희정승이네요. 이거는요, 이 황희정승은 세종 때 인물이죠. 그래서 잠시 얘는 사표를 거의 50여 번 냈어요. 세종에게. 근데 세종이 늘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일 딱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거의 이제 70세 넘어서까지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의 그냥 진짜 손과 발이에요. 영혼의 친구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세종이 죽고 나서 황희도 이제 2년 만에 죽는. 그래서 황희정승의 보시면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만약에 황희가 없었다면 세종이 꿈꿨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잡고 있었던 것을 그걸 그대로 구현해 준 게 황희정승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 황희가 이제 거의 여러분들 계속 사표를 해요. 이유는 하나야.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일이. 그래서 계속. 왜냐면 거의 세종은 워커홀릭이거든요. 일만 하시는 양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을 시키니까. 근데 황희가 일을 못하면 좋겠는데 너무 잘해. 황희가 한번 뇌물수술 한번 걸리거든요. 뇌물수술 걸려서 어떻게 하냐면 세종이 야,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너 유배 가. 유배 보내버립니다. 유배 보내버리고 나서 그리고 3개월에 다시 불러.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실무적인 능력만 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황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요.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서 이젠 제가 근력이 없어서 서 있지도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세종이 그래? 그럼 알아서 기다려봐. 그래서 의자를 만들어줘요. 앞으로 나한테 보고할 때는 앉아서 해도 돼 너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뭐 황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만두려고 하면 가장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50번 이상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진짜 눈도 안 보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받아줘요. 받아줘.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잠깐 사표 내고 이렇게 갔을 때 막 고기도 보내고 그럽니다.
사편해고 갔을 때,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 고기 보내줘요. 황희가 고마워가지고 고기 먹거든요. 그랬더니 세종이 그럽니다. 너 고기 먹었어? 그랬더니, 예, 먹었습니다. 그래, 먹었으니까 한 번만 일 더 하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원에 가서 쉴 때 황희가 정자 하나를 만들어요. 그 정자가 바로 부용당이라고 해서 바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서로 사랑하는 그거에 또 이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황희입니다. 자, 볼게요. 황희입니다. 자, 그러면 황희 4대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자, 한번 볼게요. 대추볼, 붉은 골짜기에 대추 동그라미, 대초라고 돼 있는데 대추 동그라미, 붉은 V표 잡으세요. 색채어가 사용됐어요. 그죠? 자, 이건 골짜기 혹은 고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이제 골짜기로 볼게요. 대추볼이 붉은 골짜기에 밤 동그라미, 먹는 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떨어지며 이렇게 뜨드르며 이건 이제 떨어지며 별을 벤 그루터기, 벼 동그라미, 벼가 나오는 순간 이건 자연과는 살짝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자, 벼가 있다라는 얘기는 자연이라기보단 시골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전원. 이건 전원일기라고 하죠. 별을 벤 그루터기에 개가 내려오는가. 이 개 동그라미 먹는 개예요. 그러니까 별을 베잖아요. 나중에 시영이 아마 벼 한번 베볼 거예요. 아니다. 지금 안 베겠다. 지금은 안 베겠네. 우리 때는 별을 뱄거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또 아니면 대학교 때 요즘에 농활 뭐 이런 게 있어. 요즘에 다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별을 벨 때 낫으로 이렇게 베거든요. 그러면 별을 베면 이렇게 돼요. 이게 밑둥을 딱 자르면. 이걸 그루터기라고 하죠. 별은 그루터기에, 자,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개죠, 개. 그죠, 개. 개. 이렇게 하면 꽃게. 됐습니다.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줄 묶어. 자연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과묵함도 배웠는데, 자연의 속성 중에 하나가 풍요로움입니다. 아따, 풍요롭다. 그래서 눈 내리잖아요. 눈조차도 풍요롭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풍요로움입니다. 자, 종장 갑니다. 술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니. 자, 술 나왔습니다. 키워드 기억하자. 술 동그라미. 저거 풍요. 자, 술 나왔어. 그럼 무조건 풍요야. 기억해. 술 나오면 풍요입니다. 풍요. 자, 우리 익다라는 말이 나오죠. 익자. 자, 익자 V표 잡아. 암기. 이건 이제 술이 익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감각은요,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술 먹어본 사람 손을 들기도 뭐하고. 그렇죠? 자, 이거는 후각이에요. 암기. 자, 술은 냄새로 보는 겁니다. 후각입니다. 이게 암기하세요. 후각. 술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말 그대로 채를 파는 장소예요. 아니 먹고 어이하리. 무엇을? 술을. 됐습니까? 뭘 안주 삼아서? 대추와 밤과 개를 안주 삼아서. 좀 더 의역하면 이건 몰라도 돼. 자, 아무튼 채장사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선 전체는 거의 금주령의 향연입니다. 금주령의 향연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술은 뭘로 빚니? 술은 곡식으로 빚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괜찮은 어떤 그 유전자가 있어서 요즘엔 벼가 옛날보다 훨씬 막 2배, 3배 이렇게 쌀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언제냐면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던 시절이나 그때나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기원전 그냥 지금 한 2000년 전, 1000년 전만 해도 옥수수 자체에 그냥 많이 붙어야 20알 정도였어요.
지금 옥수수 꽉 차 있잖아, 그지? 예전 20알 정도밖에 없었어요, 옥수수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돌연변이들이 생겨나고, 자, 그걸 뭐 접목시키면서 이제 그 옥수수가 많아진 것처럼 옛날에 벼도 사실 뭐 대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그치? 뭐 양쯔강이나 뭐 이럴 때야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늘 어떤 풍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태평성대는 백성들에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늘 배고팠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뺏어가? 탐관오리 다 뺏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배고팠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중요했다고. 그래서 늘 금주령을 내렸어요. 곡식이 그럼 부족해지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몰래 밀주를 만들어서 좀 먹었고요. 그걸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뭐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죠? 자, 그런데 잘 봐. 술을 만들면 나라에 증류주가 있고요, 탁주가 있어요. 증류주는 술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안에가 투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막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맺혀지면 그 수증기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맑은 술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집에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일주 뭐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 찌꺼기가 되게 많아져요. 찌꺼기가. 그걸 탁주라고 해요. 탁한 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탁한 술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거. 안에가 비치지 않아. 막걸리. 막걸리 투명하지 않죠. 막걸리는 안에가 살색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찌꺼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채가 있으면 그 술을 부어가지고 그 찌꺼기들을 다 걸르면 밑에 뭐야? 그치, 맑은 술이 좀 그나마 좀 깨끗한 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채 장사가 돌아가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해가지? 그럼 오른쪽에다 쳐보세요. 술이 있는 것도 좋은데 채장수까지 있어서, 그렇지? 더 맛있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마저 있어서 더 좋아. 사자성어. 응? 딱 제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자음이나 모음 하나씩만 얘기해. 자음이나 모음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채우게. 기억? 기? 아니,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얘기해봐. 채워줄게. 게임 룰을 모르니?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채워줄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오. 그렇지.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쓴 거야? 그냥 이응입니다. 오는 없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이건 아는 거야, 이거. 됐습니다. 금상첨화. 표정들을 보니 처음 들은 듯하다. 금상첨화예요. 이것마저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자연친화 무심,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밑에 성격 한번 볼래? 자, 술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풍류라 그랬죠. 그래서 풍류족이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우리가 낭만적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한정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치? 한정가. 이게 뭐예요? 한가로운 정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목가라고 보이니? 목가. 자, 목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로운 자연 정도만 이해하세요. 목가, 평화로운 자연. 아니다. 칠판 봐. 이거 설명해 줄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십시다. 자, 볼까요? 자, 선생님 설명 듣고 갑니다. 자,
전체가 향토적이에요. 사실은 자 향토적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아래서 섬세하게 나눠지는데 향토적은 무슨 뜻이냐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어떤 시골 분위기 이러지 마시고 도시가 아니면 향토적이에요. not 도시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탈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구체적 어떤 지명이 나올 때 보통 탈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투리가 즉 방언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지역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걸 탈속적이라고 해요. 쉽게 갑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골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향토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밥 먹었슈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잖아. 그럼 탈속적이에요. 바로 충청도라는 거 확실히 떠올리는 거예요. 곰탕 그러면 탈속적이에요. 아니 곰탕 그러면 향토적이에요. 나주곰탕 그러면 탈속적이 됩니다. 알겠죠?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목가적 전원적도 낮 도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평화롭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롭다, 한가롭다.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적으세요. 우리 저기 나주곰탕 저기 뭐 맛있다면서? 거긴 곰탕보다 그게 맛있다며? 제육. 제육이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명은 나주곰탕이라고 해서 향토적, 그 다음에 토속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일본 피규어가 정말 많죠. 그래서 향토적의 반대가 뭐냐면 이것도 알아도 이국적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향토적에 맞는 이국적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보면 33번 내려갈게요. 자 작가 한호입니다. 이 한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아요. 한석봉. 한석봉 그거 알죠?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조선 최고의 캘리그래퍼다. 캘리그래퍼. 이게 맞겠죠? 그래서 한자를 정말로 이걸 잘했던 사람. 그래서 조선의 명필들이 몇 있잖아요. 한석봉,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그리고 그 중에 명필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도 사실은 조선의 좀 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1000원짜리에 보면 1000원짜리에 거기 뒤에 보면 도산서원 있거든요. 도산서원 여기에 붙여놓는 그 도산서원 현판을 한석봉이 이렇게 써줬다고 이렇게 하고요. 얘는 좀 독특한 벼슬을 가지고 있어서 글씨를 너무 예쁘게 잘 쓰니까 없던 벼슬을 만들어서 얘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기록하게끔 아주 예쁜 글씨로 그래서 글을 만들어 주죠. 한석봉 하면 여러분 이거 떠오를 거예요. 얘가 이제 글 공부하러 이제 떠났다가 갑자기 돌아오죠. 그때 엄마가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마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불을 켜고 딱 보니까 어머니는 떡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지 한석봉은 글이 삐뚤삐뚤해가지고 떠났다 뭐 이런 얘기죠. 거기서 교훈은 절대로 이제 밤에 집에 가지 말자. 그죠? 동이 튼 다음에 가라. 그럼 이제 어둡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 그 어머니가 그 남은 떡으로 만든 게 이제 석봉 토스트다. 자 아니고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한석봉은요 되게 예민한 성격이었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황희 같은 경우는 세종한테 직접 한 50여 번의 사표를 냈다고 하잖아. 근데 한석봉은요
한석봉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나 저 새끼랑 일 못하겠다고. 애가 너무 예민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글씨를 쓰느니까. 그지? 지금이야 사실은 뭐 이게 딱 하면 이렇게 지우고 아니면 뭐 꾸겨 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해. 한 번 틀리면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주 예민했던 그게 바로 한석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일했던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 된대요. 계속 바뀌어서. 그러니까 20번 그 이상 정도 얘하고 일 못하겠다고 탄원서를 올렸다고요. 한석봉이 그렇답니다. 자, 갑니다. 집방성 내지 마라 갈게요. 자, 어쨌거나 4대부입니다. 4대부. 유교적, 탈속적 자연친화, 학문수양. 가볼게요. 집방성 내지 마라. 그럼 집방성은 긍정, 부정? 부정. 집방석 세모. 낙엽인들 못 앉아. 낙엽 동그라미. 못 앉으랴.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앉을 수 있어. 솔불 켜지 마라. 부정이니까 솔불도 세모. 자, 어제 진 달이 돋아온다. 그죠? 달이 돋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동그라미. 다른들 긍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두 줄 묶어. 자, 앞에 쓰인 건 인공물이에요. 저 인공물과 뭐와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물의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얘를 묶어서 다 사물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낙엽이 좋고요. 달이 좋아. 얘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많고 내어라. 무슨 얘기야? 없다고 하지 말고 내어라. 나 박주산채 좋아. 자, 박주산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해석은 어떻게 가냐면요. 종장 끝에 적어. 자, 먼저 박주산채 갑니다. 뭐 의미는 밑에 있으니까 주가 바로 술이야. 주가 바로 술이야. 술. 거기 한자 보세요. 한자. 칠번 한번 봐. 앞에 물이죠? 저 액체란 얘기입니다. 액체와 관련된 술병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쵸? 이게 술병이에요. 그래서 이건 술주자입니다. 포도주 할 때 주자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술이고요. 그럼 술 나오면 뭐라 그랬어, 쌤이? 풍류. 됐지? 적지 마. 자, 산채. 자, 산채 땡땡땡. 뒤에 어떤 말 들어갈래? 산채 비빔밥 들어가겠지. 맞아? 산채 비빔밥. 자, 그러면 산채 비빔밥. 산채는 뭘 의미할까 그러면? 산나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술과 산나물입니다. 자, 질문.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의식주가 나오게 되면, 그렇지? 소박한 삶이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건 진수성찬이니 소박한 차림이니 소박한 차림인 거예요. 알겠지? 따라서 오른쪽에 적어. 소박한 삶.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속적, 무용무심, 자연친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탈속적, 무용무심, 자연친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자, 34번 갈게요. 김천대기야, 작가. 그래서 이해가죠? 자, 그러면 거의 90% 이상 뭘로 간다고요? 탈속적, 무용무심, 자연친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강산, 동그라미. 자연이죠. 강산은 자연이야. 자연으로 해석하셔야 돼. 강과 산은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시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상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이에요. 강산 동그라미. 자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이 다툰다면, 그럼 힘센 이는 긍정 부정? 다투는 사람들이니까 부정. 힘센이 세모.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찌하여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얻을 소니? 라는 건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늘 서리법.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어서. 금할 사람은 부정이잖아요. 금할이 세모. 나도 두고 논이노라. 논이노라 물결 잡으세요. 논대. 자, 논다라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아까. 자, 선생님이 처음에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소박한 삶. 그 다음에 한가로움, 유유자적, 풍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논이노라. 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거 우리는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유자적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 근처에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있잖아요.
그죠? 웅진, 유유자적, 마을 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탈속적, 무용무심, 자연친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친화에서 우리가 세모 치는 것들 있잖아. 방금도 우리가 힘세니, 금할리, 그지? 그러면 자연의 반대가 뭐라고요? 속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세모 치는 것들은 다 욕망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자연에는 욕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무심무욕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봐요. 자, 35, 36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5, 36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자, 35 볼게요. 자, 김선택인데요. 자, 가자. 자, 그냥 쉽게 가자. 4대부, 유교적, 그 다음에 탈속적. 지향적 같이 갈게요. 백구야! 자, 백구 동그라미. 자, 백갈매기 나왔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구야. 이거 개 아니에요. 개 아닙니다. 하얀 개가 아니고요. 백구 나오게 되면 얘 갈매기입니다. 백갈매기야. 자, 그런데 얘를 불렀잖아요. 얘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이걸 의인화된 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친화에서는요, 의인화된 청자, 즉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내가 부른다고 해서 얘가 알아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해?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 백구는요, 무욕의 새입니다. 무욕의 새. 즉 욕심이 없는 새예요. 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 자, 거기 스라 밑줄 쳐, 스라. 스라는요, 자, 암기,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청유형. 현대국어에서 뭐뭐 하자 이런 뜻이에요. 놀라지 마라스라 청유형입니다.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선지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긴 청유형의 사용은 이렇게. 그럼 스라,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볼 때 문법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2학기 때 고전법 여러분 배웁니다. 좀 빡세게 배워요, 여러분들. 자, 명구승지. 명구승지 동그라미.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 명승지라고 들어봤니, 혹시? 명승지는 뭐냐면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름다운 자연. 지금 현대로 좀 바꾸면 그냥 국립공원? 이 정도. 그래서 명구승지는 그냥 자연입니다. 명승지 동그라미. 어디 보았는다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니은다는다 나왔지? 어디 보았? 느냐?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암기해야 돼. 니은다, 는다는 의문형이야. 어디 보았? 느냐? 날 다려, 나에게. 다려라는 것은 뭐뭐에게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자, 일러 바쳐 주거든. 됐습니까? 말해 주거든. 일러 바쳐 주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인법이죠. 너랑 걔 거기에 가서 놀리라. 놀리라 물결. 네 글자. 논다. 네 글자. 그래, 유유자적. 그렇지. 유유자적. 이렇게 해야지. 유유자적. 논다. 그럼 유유자적. 달속적, 무용무심, 자연친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6번. 자, 갑니다. 전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운 자연, 이렇게. 전원에 남은 흥 동그라미 쳐. 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적으세요. 풍류. 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풍류. 흥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풍류.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이렇게. 자, 흥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흥이라는 것은 지금 쉬운 말로 신나 이게 바로 흥이야. 근데 흥을 나귀에 실는데 추상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렇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시간에 관련돼서 이런 표현 나오면 늘 출제 요소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대표적인 겁니다. 나귀에 모두 싣고. 계산. 자, 계산 볼게요. 계산.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 개자야, 개자. 자, 한자가 나왔어. 자, 한자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부수라 그랬지? 앞에 있는 게. 이거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물과 관련된 개. 뭘까? 물과 관련된 개. 아까 쌤이 보세요. 얘도 물이지? 아까 어떻게 보니까 물과 관련된 강.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읽었지? 강물. 얘가 그치? 물과 관련된 개, 계곡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개는 계곡물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계곡물이 있는 산. 그러니까 긍정이죠. 동그라미. 계곡물이 있는 산에 익숙한 길로, 닉은 길, 익숙한 길로 흠치며 돌아와서 풍류죠. 얘야 금서를 다사. 금서 동그라미. 자, 이거 적으세요. 가야금과 책입니다. 금서 많이 나와. 키워드야. 이 금서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로 갑니다. 탈속적 자연친화로 가요. 금서를 다스려라. 자, 물결쳐. 나무늘을 보내리라. 뭐 놀리라 이런 얘기예요. 유유자적. 그렇죠. 그럼 주제는 탈속적 무용무심 자연친화. 자, 잠깐 쉽니다. 우리 오늘 목표는 27번입니다. 27페이지까지 가면 돼요.